네, 안녕하세요. 대학생을 위한 CU 특강 진행을 맡은 김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울경제신문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경제TV가 함께하는 대학생을 위한 CU 특강 꿈꾸는 젊은과의 소통,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CEO분들에게 그들의 경영 철학과 기업을 이끌어가는 성장 원동력에 대해 들어보고요.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학생들이 가치관을 확고히 정립하는 데 든든한 가이드가 되고자 귀중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네이버 김상원 대표님 모시고 강연 들어볼 텐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대학생을 위한 CU 특강 꿈꾸는 젊은과의 소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상원 네이버 대표님 모시고 대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연 들어볼 텐데요. 먼저 만나뵙기 전에 저희 VC를 통해서 김상원 대표님 만나보시죠. 1999년 네이버컴 설립을 시작으로 검색 포털 서비스를 시작한 네이버. 2000년 한게임 커뮤니케이션과 원큐를 합병하고 2001년 네이버컴에서 NHN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이후 수많은 업체들과 인수 합병을 하며 발전을 거듭해왔다. 2013년 8월 NHN은 한게임과 분사한 후 회사 이름을 NHN에서 네이버로 변경했다. 국내 넘버원 검색 포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네이버는 검색 포털로서의 넘버원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 온라인 기부 포털 해피빈을 운영하며 네이버의 서비스를 이용해 자연스럽게 이용자들이 기부할 수 있는 재단 법인을 설립, 온라인 기부 문화 활성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인증원 나눔 활동 NJS 클럽을 통해 다양한 봉사 활동과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회를 주는 사회 공헌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그 중심에는 현재 NHN을 이끌고 있는 수장 김상헌 대표의 추진력이 있었다. 2009년 취임한 김상헌 대표는 법을 전공하고 판사를 지낸 법조인 출신의 경영입니다. NHN 대표 선임 시 외부에서의 반신반의하는 시각을 뒤엎고 취임 후 2년 만에 전년 대비 20%가량의 성장을 보여주며 매출액 2조 원대 진입하는 쾌거를 보여준 장본인이기도 하다. 매년 최대 실적의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을 올리며 네이버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NHN 김상헌 대표. 명확한 논리와 빠른 판단, 무엇보다 직원들과 소통을 중요시하는 열린 경영을 추구하며 강한 기업 문화 선도를 위해 항상 노력하는 CEO다. 지금부터 대학생들을 위한 CEO 특강, 꿈꾸는 젊은과 소통에서 김상헌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지금부터 대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라는 주제로 네이버 김상헌 대표님 모셔서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대학에 와보니까 정말 좋네요. 예, 저도 사실 대학생 때 느낌이 뭐 아직까지 그대로 있고 젊다고 생각하는데 또 막상 여러분들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큰 경험 같은 걸 해야 될 벌써 위치와 나이가 됐나 생각하면 좀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그 시절이 굉장히 좋은 시절인데 중요한 시간일 거고 여러분들의 이 한 시간이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일 텐데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PT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주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또 질문을 받고 그래 볼까 해서 회사 서비스나 이런 얘기보다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뭐 잔소리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얘기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제 경력과 관련된 건데 제가 서울대를 나와서 로스쿨을 갔고 그 다음에 판사를 했습니다. 아까 소개 잠깐 나왔지만 그 다음에 대기업에 11년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는 지금 8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런 저희 경력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거든요. 제 질문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이걸 꼭 자세히 설명한다기보다도 이런 어떤 표면적인 거에 숨겨져 있는 그냥 저 개인적인 어떤 얘기가 좀 있어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 한 우물을 안 파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느냐. 우선 저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은 한 우물을 파는 것이 사실은 저는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한우물을 나는 파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전혀 저는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또 거꾸로 한우물을 안 파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고 해서 저는 꼭 나쁜 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에도 있어봤고 대기업에도 있어봤고 인터넷 벤처기업에도 있어봤는데 다 하나같이 중요하고 재미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좋았던 것은 요새 같은 시대에는 어떤 전혀 다른 세계의 경험이 또 다른 세계로 옮겨졌을 때 그것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시너지 같은 걸 낸다고 그럴까요? 서로 결합을 해서 훨씬 더 이렇게 능력이라든지 이런 점에서 또 장점이 있을 수도 있었다. 그런 얘기라서 꼭 처음 택했던 직장을 그냥 꾹 다닐 것이냐 아니면은 중간에 어떤 계기로든 또 어떤 뭐 생각이든 그걸 가지고 또 새로운 도전해본 그런 건 저는 굉장히 제 지나온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아주 덤으로 좋았던 거는 지나놓고 보니까 물론 한우물을 판 사람들에게는 하는 또 비교할 수 없는 거겠지만 저는 한 인생을 세 가지를 살아봤다는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전혀 다른 인생을 세 번 살았다. 예, 짧지만 뭐 공무원 생활 같은 것도 해봤고 그래서 뭐라 그럴까 좀 후회는 덜 남는 것 같습니다. 이걸 해보고 저거 굉장히 그리고 알찬 인생이었다 뭐 그런 생각. 그래서 만약에 또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중간에 이렇게 새로운 도전 해보겠다 할 때는 또 너무 겁내지 말고 한번 해봐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중간중간에 옮긴 얘기보다 다음 페이지를 갔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학생들 질문을 많이 해보면은 어디를 가는 게 좋습니까? 내가 뭐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좋습니까? 뭐 잘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좋습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벤처기업을 가보지 않았습니까? 대기업도 가보고 또 공무원 생활도 해보고 그런 의미에서는 다 장단점을 많이 느껴봤는데 요즘 들어서 제일 드는 생각은 제가 지금 인터넷 기업에 있어서가 아니라 회사의 규모보다는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는 곳을 가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학생들은 대부분 대기업을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대기업에서는 아주 틀에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 대로의 경력을 쌓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뭐 대기업이란 건 항상 또 새로운 사람 뽑아야 되고 또 좀 경력이 많아지면 또 정리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반대로 성장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이게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아주 강한 작은 기업들에 대해서 책을 쓰신 이 교수분이 있는데 이 헤르만 지몬이라는 분이 쓰신 건데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제가 극히 공감하고 있던 차에 이 책을 보면서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오늘 첫 번째 얘기거리로 이제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주변에서 하여간 어디를 취직할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여러분께 과감히 한번 작지만 내가 들어가서 잘 키울 수 있는 그리고 나도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관점에서는 거꾸로 간 셈이었거든요. 제가 고시가 됐을 때 최고로 선망하는 사람들이 소수로 되던 때 사법고시가 돼서 판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판사를 그만둘 때
온 가족이 반대하고 온 선배가 다 반대하고 심지어 어떤 법원장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자네는 왜 이렇게 장래가 촉망되는 엄청난 좋은 곳에 있는데 그걸 왜 그만두고 기업을 가나 이렇게 말리기도 하셨고 한 명도 저한테 잘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많이 불안했지만 그냥 하고 싶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가겠다. 그렇게 해서 판사를 그만두고 3년 만에 그만두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LG에 가가지고 11년을 일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해가지고 40세에 부사장까지 승진을 했으니까 굉장히 빨리 승진했거든요. 일 잘한다는 말도 듣고. 근데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이번에는 NHN이라는 회사를 2007년부터 지금부터 7년 전인데 8년쯤 전에 결심을 하고 2006년 말에 결심을 하고 이제 사표를 내니까 또 모두 반대를 했습니다. 아니 네이버가 도대체 뭐 하는 회사냐. 그 당시 사람들 생각에는. 그리고 지금보다도 훨씬 회사는 작았죠. 그리고 벤처기업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 건데 왜 LG같이 이렇게 회사가 막 50개도 넘는 커다란 재벌 회사를 떠나고 게다가 거기서 부사장으로 제일 잘 나가고 있는데 그만두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때 한번 그만두면서 많이들 말리는 것에 그때는 어린 마음에도 좀 더 흔들리기도 하고 아, 내가 잘못한 건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었지만 이 두 번째 그만둘 때 많은 사람들이 말리는 걸 보면서 아 이건 정말 내가 잘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저게 좋다고 그럴 때는 다들 그쪽만 바라보고 있고 그쪽 가서 어떻게 해보려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 못하는 곳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그 다이아몬드의 원석같이 이렇게 그냥 있는 거잖아요. 다만 아직 원석일 뿐이지. 그거를 잘 해서 아주 멋진 다이아몬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되게 높고 거기는 여러 사람이 주목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기에 되게 딸린 문제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광고 같은 것도 나오지만 모두가 이쪽을 바라볼 때 나는 혼자 저쪽을 바라본다 이렇게 하는 그런 거기서 굉장히 큰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지금 저 똑같네요. 다 저를 보고 있지만 저만 혼자 그쪽을 보고 있으니까. 네. 예.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그 광고 천재라고 불리는 이재석인가 하는 사람 쓴 책을 보면은 꼴찌가 좋은 점이 있다. 달리기 할 때. 꼴찌로 뛰고 있는데 갑자기 룰을 바꿔가지고 야 이제부터는 잠깐만 반대로 뛰어라 하면은 그 순간 1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꼴찌로 가다가 반대로 다 뛰게 되면 다시 1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모두가 같이 가는 데 가서 제일 앞서거나 두각을 나타내거나 눈에 반짝거리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 이런 곳에 가서 반짝일 수는 되게 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실은 저는 여기를 떠날 때는 사람들이 다 말렸고 바보짓 한다고 그래서 일로 갔지만 또 10년 만에 LG가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훨씬 커졌죠. 제가 LG에 들어갈 때만 해도 LG그룹은 또는 삼성 같은 곳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도의 세계적 기업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때 들어갔지만 있는 10여 년 동안 삼성과 LG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같이 참여해서 이뤄냈고 지켜봤다는 그 보람이 되게 있었고요. 네이버도 요즘은 뭐 한국에서 제일 빨리 성장하고 있는 그런 젊은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네이버는 뭐 하는 회사냐 이런 얘기를 주변 어른들한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쭉 그런 선택을 해서 운 좋게 회사가 잘 커졌죠.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회사의 규모보다는 성장 가능성을 봐라. 그래서 혹시 제 포인트에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게 규모보다는 성장 가능성. 저는 작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 회사가 성장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같이 성장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성장에 대한 어떤 기여를 했다는 커다란 보람을 느낄 수가 있는 게 하나 있고요.
당연히 또 그 과실도 많이 따라오는 거죠. 뭐 일례로 사실 대기업에 들어가서 그 어떤 월급을 받는 샐러리맨으로서는 나중에 임원이 될 수십 년을 기다려서 잘 성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큰 경제적 보상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건 굉장히 어려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지만 사실은 뭐 또 작은 벤처기업에 들어갔지만 그 벤처기업이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뭐 상장을 한다든지 스탁옵션을 뭐 행사할 수 있다든지 했을 때는 또 비교적 젊은 나이에 또 굉장한 경제적 보상을 또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장이 되게 중요하죠. 이제 그러면 저한테 다음으로 그런 질문이 늘 나와요. 어떻게 성장 가능성 있는 데를 찾아볼 수 있느냐, 그죠? 그게 굉장히 그 중요한 질문일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또 주변에 고등학생 뭐 이런 자녀를 둔 뭐 부모님들한테도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잘 택했냐. 뭐 대기업을 또 LG같이 성장하기 직전에 갔고 또 네이버 같은 데가 이렇게 클 줄 몰랐을 때 이렇게 또 가서 잘했냐. 뭐 이런 또 질문하면서 앞으로 5년이나 10년 뒤에는 어떤 것이 또 뜰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긴 하죠. 중요한 질문이고 저도 답을 알면 지금 막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답을 알 수 있을까요? 또는 제가 그 생각을 많이 고민해서 앞으로는 대기업이 뜰 거야. 앞으로는 또 인터넷이 또 네이버가 뜰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을까? 저는 그거는 조금은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사실은 그게 전부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뭐 딱 영어로 쓰긴 썼지만 뭐 요점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인생은 단 한 번뿐이고 그래서 더 많이들 걱정이 되고 내가 선택을 잘하는 걸까 못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대표적인 게 예컨대 결혼 같은 거는 정말 한 번 선택을 하면은 평생을 약속하고 쭉 함께 가겠다는 오랜 약속을 하는 평생 하겠다는 그런 걸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주저되고 신중하고 그러겠어요. 그렇긴 한데 하지만 실제로 결혼을 전 해보는 과정을 돌이켜보면은 신중하게 생각했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따라갔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좋아서 만났고 좋아서 결혼했다는 얘기죠. 저 사람이 뭐 무슨 조건이었을까 그런 걸 따졌던 게 전혀 아니라 이를테면 그냥 뭔지 모르게 끌려서 만나서 좋았고 하면은 다른 거를 보지 않고 결혼해서 오히려 그런 부족한 거를 그냥 같이 서로 돕고 보완하고 서로 힘이 되고 사는 것이 아닌가. 지금도 저는 그런 굉장히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전 직업도 선택도 그런 것이 먼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 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뭐 무책임한 말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잘할 수 있는 일과 뭐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여기 보면은 자유와 행복이 돼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자유가 있고 또 행복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생은 물론 결과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인생이란 하나의 그냥 과정이고 행복이란 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인데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지나놓고 봤을 때 자기 인생에 대한 후회가 없으려면 저는 오히려 자기 마음이 끌리는 곳에 갔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제가 법원을 그만두고
대기업을 갖는가, 또 그 대기업에서 왜 또 벤처기업을 갖는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판사가 됐을 때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서류를 보고 꼼꼼히 고민하고 판단하고 이런 게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정말 그런 걸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법원은 서류에만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곳이고 세상을 좀 더 현장에서 최전선에서 막 경험하는 그런 곳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다이나믹한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다 지금 대학생 정도면은 다 뭐 해외여행도 하고 배낭여행도 하겠지만 제가 LG에 들어갔을 나이가 33이었는데 그때까지 여권이 없었습니다. 여권이 없었고 해외여행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생각에 왠지 나도 해외를 좀 다니면서 열심히 일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찾아보니까 로펌이나 이런 데 가는 것보다도 대기업에 가서 일하는 것이 훨씬 좋을 수 있겠더라고요. 한국에 오는 외국 손님들하고 일하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LG에 들어갈 때 제일 신경 써서 이렇게 확인하고 약속을 받았던 것이 해외 사업을 하는 것에 가는 변호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뭐 11년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출장을 다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뭐 갔던 나라를 벽에다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이렇게 내가 갔던 곳에 이렇게 빨간 동그라미를 붙이는 것이 큰 그 재미였는데요. 그걸 이렇게 늘 하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손해를 본 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판사라고 그만두고 처음에는 김현장 같은 큰 로펌에서 오라는 오퍼를 받았는데 그때 받았던 오퍼의 금액보다 LG에 가서 일하면서 받은 금액이 사실 굉장히 적었습니다. 굉장히 적었는데 저는 지금도 굉장히 그것을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장 눈앞에 2배 정도에 되는 돈을 주는 직장이 있고 더 번듯한 직장이 있지만 제가 좋아하고 하고 싶었던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포기하고 더 작은 돈을 받는 곳을 갈 수 있었던 결정을 20년 전에 제가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 자신을 그때 돌이켜보면 칭찬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네. 어떤 게 그걸 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도 아마 앞으로 선택하면서 직장을 많이 바라보면서 세상의 어떤 인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영향을 받을 거예요. 여기는 좀 뻔듯해 보고 여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럴 때 진짜 사람들 눈에 뻔듯해 보이는 것, 그런 것을 보면은 오히려 그것이 허상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기 눈으로 봐야지 그게 저는 보인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책상에 붙여놨던 말이 있어요. 저는 남의 말을 듣지 말자라고 책상에 붙여놨었거든요. 딱 여러분 나이 때. 남의 말을 듣지 말자. 그러니까 부모님이건 뭐 선배님이건 뭐 너무나 말들이 많아요. 여러분들한테도 말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결코 자유롭지는 못할 거예요. 무의식적으로도. 많은 세상의 시선.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런 것에 얼마나 얽매이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그걸 떨쳐낼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보시고 제 말에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시면 오늘 집에 가서 이렇게 남의 말을 듣지 말자 이렇게 써붙이시고요. 최근에 우연히 접해서 이렇게 읽어보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일본의 괴짜 무슨 소설가라고 하는 사람인데 마루야마 겐진가 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쓴 수필집이 있는데 최근에 중앙일본과의 소개가 됐길래 저도 관심이 가서 사봤지만 굉장히 철학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은 인생 따위는 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말을 다 믿지 말고 해라. 저는 조금이나마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요. 오늘 제 말도 너무 듣지 마시고 무시하시고요. 네. 네. 이거는 제가 하고 싶은 또 다른 얘기 중에 하나인데, 저 자신을 돌이켜볼 때 굉장히 아까 저를 대견하고 칭찬해 주고 싶었던 저가 있다면 굉장히 부끄럽고
한심하고 그런 저 자신도 있습니다. 예, 저 시절을 돌이켜보면. 아주 사소한 기억으로는 예컨대 국민학교 시절에 친구 집에 가서 이렇게 너무 갖고 싶은 물건을 이렇게 들고 나왔던 적도 있어요. 일테면. 지금 생각하면 진짜 어린 시절이잖아요. 예. 그 이외에도 뭐 살면서 애매할 때 뭐 무단횡단도 한 적도 있겠고, 일테면요. 뭐 손해 안 보려고 막 싸운 적도 있고, 막 왜 날 이렇게 대우하느냐라든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건 불법은 아니지만 불법이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죠. 요즘 우리나라에서 사실 뭐 여러 훌륭한 분들 모시고 또 청문회 같은 것도 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흠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근데 적어도 저는 여러분들은 이제 아주 깨끗하게 시작하는 분들이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걸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단지, 이렇게 해놔라. 나중에 뭐가 될지 어떻게 알겠냐. 여러분 중에서 장관이 나올지, 뭐, 이런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나중에 갔을 때 돌이켜 봤을 때 어떤 잘못해놨던 것에 대한 기억은 이제 와서는 지울 수도 없는 기억이 되는, 그것이 뭐 누구한테 들켜서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의 어떤 모습으로서 아주 오래오래 남을 수 있는 그런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어떤 인간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이제 예컨대 여러분 이제 취업 준비를 하실 겁니다. 취업 준비를 하시면서 뭐 더 좀 잘 보일 수 있는 유혹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이게 다 무슨 전략일 수도 있고 이겠죠. 그런 것도 노력은 많이 잘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거기서 뭐 예컨대 뭐랄까 뭐 좀 잘못된 걸 한다든지 말이죠. 그래서는 또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들고, 또 여러분이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실 때라든지 이런 것도 처음 초기 젊은 시절에 나중에 가서 그것이 후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안 하고 오히려 반듯하게 열심히 묵묵하게 일하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얘기로 저희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은, 이제 저희 회사를 또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테니까요. 저는 크게 두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치열하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재미입니다. 재미. 치열하고 재미있는 거를 추구하는 그런 학생이라면 저희 회사는 웰컴입니다. 뭐 스펙이나 뭐 어느 대학을 나왔나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저희 회사의 뭐 출신 학교를 보면은 뭐 100군데가 넘는 학교 출신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뭐 직원이 한 3,000명 정도 남짓인데 굉장히 다양한 학교에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학생들을 뽑고 있고요. 그럼 이제 아까 재미란 말씀은 어떤 거냐? 저는 호기심이 되게 많은 사람을 저희 회사는 선호합니다. 호기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까? 그리고 저희는 제일 중요한 건 서비스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남을 얼마나 잘 관찰하고 있고 어떻게 이게 뭐가 잘 돌아가는 건지를 아는 사람,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구별해내려고 애를 많이 써요. 예, 면접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시험을 통해서. 예.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네이버가 성공한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저희 답은, 우리는 이용자의 관심을 우리가 늘 관찰하고 있고 그거를 저희가 잘 해결하려고 하는데 답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용자가 아니라 지금은 자기 주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성공한 벤처기업인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뭔가 인기를 끄는 일들, 지금 갑자기 어디가 인기를 끌었다, 어디가. 예컨대 어느 지역이 잘 인기를 끌었다. 또는 뭐 어떤
취미 생활이 요새는 인기를 끈다. 뭐 이런 거를 다 해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진짜 인기를 끌고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는 곳에는 뭔가 배울 점이 있고 뭔가 돌아가는 걸 볼 수 있는 어떤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웹툰 같은 거를 하나 예를 들면 네이버 웹툰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서 웹툰을 뭐 잘 보시는 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웹툰 팬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 웹툰을 보면서, 난 그냥 내가 하나 재밌는 게 있으니까 난 이것만 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왜 웹툰이 잘 되는 거고, 왜 웹툰이 이렇게 많이들 보는 거고, 또 어떤 웹툰이 요새 더 인기를 끌고 있고, 이거는 나는 이 웹툰은 싫은데, 나는 예컨대 순정 만화가 좋은데, 왜 사람들은, 예컨대 베르세르크 같은 만화를 왜 좋아하는 걸까? 남자애들은 왜 이런 걸 좋아하는 걸까? 여자들은 왜 또 이런 만화를 좋아하는 걸까? 그런 식의 어떤 호기심이 저절로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절로. 예, 제 말은 저희는 그걸 억지로 가장하기보다는 저절로 그렇게 되는 사람들을 찾는 거죠. 예컨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면접하면 계속 물어봅니다. 책을 뭘 봤냐? 영화는 뭘 봤냐? 만화는 뭘 봤냐? 뭘 좋아하느냐? 계속 물어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것까지가 만약에 나오면 그 다음엔 그것에 대한 생각을 또 물어봅니다. 그냥 뭐 다 봤다고만 할 수도 있으니까 진정한 호기심은 그 호기심의 깊이 그걸 또 보고 싶은 거거든요. 통찰력의 깊이. 그래서 이제 예컨대 제가 본 영화를 이 친구도 봤다고 이제 확인이 됐어요. 예를 들면 겨울왕국을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 그러면 그 영화에 대해서 느낀 걸 좀 얘기해 보게 이렇게 하고 소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건데 소설을 전혀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저는 소설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하다. 어떻게 소설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없을 수가 있지? 우리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 중에는 소설이건 뭐건 종합적으로 네이버라는 서비스 회사는 책, 만화, 소설 이런 걸 모두 다루고 있는데 좀 더 상위자로 올라갈 사람이라면 그런 문화에 대한 두루두루 어떤 감각이나 호기심이 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치열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열함이란 건 뭐냐면 어떤 책임감 같은 거예요. 책임감. 자기한테 맡긴 일에 대해서 과연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해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어떤 약속 같은 걸 지키는 사람. 네. 아마 여러분도 친구들끼리 스터디 그룹도 해보고 동아리도 하고 여러 가지 커뮤니티 활동 해보면서 사람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느끼는 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포츠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맡은 역할을 얼마나 열심히 해주느냐, 약속을 지키고 해주느냐. 스터디 그룹을 같이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맡은 바를 안 해오면 그 스터디 그룹은 다 빵꾸가 나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아마 여러분이 학창시절에서 또 경험해보고 판단해야 될 것들이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스스로 나는 내가 어쨌든 간에 약속을 했거나 내가 맡은 거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어쨌든 해내는 거냐, 치열하게 정말. 그리고 그 치열하다는 게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지기 싫은 점도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또 책임감이 강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을 저희는 굉장히 원하는 인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얘기를 하나만 딱 더 하면 제가 아까 남의 말을 믿지 말자라고 써붙인 게 있고 그 옆에 하나 또 써붙인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고시 공부를 할 때. 저도 정말 친구를 좋아하고 노는 걸 좋아해서 맨날 술 먹고 당구도 많이 치고 막 그랬는데요. 이제 딱 고시 공부를 하기로 결심을 딱 먹은 순간에는 그런 친구가 굉장히 친구 문제가 참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친구가 술 먹자고 나오려면 또 나가서 먹고 들어오면은 또 술 많이 취하고 그래 할 수 없다. 내일 열심히 하지 이렇게 친구가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런 생활을 몇 번 반복했어요. 반복하다가 나중에 어느 날 결심을 하면서 하나 써붙였는데 적어도 이 공부하는 동안은 친구를 만나지 말자 이렇게 써붙였어요. 공부하는 동안은 친구를 만나지 말자. 그래서 한 2년 동안 제가
그 친구들과 약속을 연락을 끊고 아예 그냥 살자.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요. 글쎄요. 저는 이제 한 사례로서 좀 과장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 변명을 자꾸 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만들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시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저는 좋습니다. 꼭 공부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 어떤 한 분야를 이렇게 학교 공부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호기심 있는 부분을 되게 열심히 하겠다라는 거나 여러 가지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치열하게 열심히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전반적으로 만약에 조언을 드린다면 저는 제 인생에서는 이 세 가지가 제일 큰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간접 경험인데요. 독서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독서를.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비용 때문에 여행을 다니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책은 그래도 비교적 손쉽게 많은 책을 볼 수 있고 여러 사람의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많이 이해할 수 있고요. 제가 그렇지만 두 번째 많이 권하는 건 여행인데요. 요새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창의력을 증진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제 창조력 또는 창의력. 저는 창의력의 핵심은 남하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남하고 다르게. 그죠? 없는 걸 만들어내고 다르게 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창의력을 운 좋게 타고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는 못할 거예요. 결국은 주어진 조건에서 조금씩 더 새로운 시각을 깨우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가장 좋은 비결은 다른 걸 보는 겁니다. 전혀 다른 것.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것.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가 살아오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 사는 사람들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컨대 아프리카의 원주민을 볼 수도 있고, 알래스카의 사람들 볼 수도 있고, 또는 더 잘 사는 미국 같은 데 가서 볼 수도 있고, 일본 가는 데를 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그냥 여기 주어진 대로 세상에서 그냥 떨어진 대로 이것이 다 있는 그대로 매일 살죠. 매일 살고 오늘은 공부해야 되고 오늘은 취직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애도 낳아야 되고 이런 식의 고정관념이 여러분들한테는 너무나 많이 주어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고 또 행복해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그런 생각을 깨버리는 겁니다. 내가 불행할 수 있다는 얘기는 사회가 만들어놓고 남이 만들어놓은 어떤 행복과 불행의 관점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가 나만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불행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저도 굉장히 그런 어떤 그런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가 해외여행을 많이 출장을 가서 보면서 굉장히 문화적 충격과 남이 다르게 사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깨우쳤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그거를 좀 적용해보면 되게 남보다 좋은 거가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좋은 것도 막 갖다 베낄 수도 있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제가 일본에 가고 좀 좋았던 게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좀 키가 아담하지만 일본 가면은 거기서는 사람들이 비슷하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를테면 많은 사람들이 저하고 한국에서는 나는 이거 좀 너무 조금해서 이게 그랬다고 치면은 일본에 가니까 이게 보통 사람처럼 바뀌는 듯한 인상을 가지니까 사람이다 이렇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라는 식의 생각을 했다라든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여행을 많이 하라고 권하고 싶고 여행의 목적은 세상은 참 죽을 때까지 이 100군데를 보고 다니면 된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고요. 사실 죽을 때 100개 더 보면 뭐합니까? 어차피 죽으면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 결국은 삶은 과정인데
그 과정을 살 때 저는 자기만의 눈을 가지고 또 실용적으로도 여러분이 더 창조력으로 창조성이 있게 되는 창의성이 있는 걸 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여행일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죠. 그걸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은 독서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돈 안 들고. 마지막은 모험인데 저는 모험 이퀄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여행하고도 많이 비유되지만 전 여행과 모험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여행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손쉽게 떠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무슨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병만족처럼 뭐 진짜 살겠다 1년 동안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면 그거는 모험이 아닌 거죠. 그냥 놀러 갔다 오는 게 대부분 여행인데 여행은 가벼운 마음으로 배낭 하나 꾸려지고 가서 뭐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고 그냥 갔다 오는 게 여행이고요. 그건 자주 갈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모험 얘기를 하냐 하면 굳이 모험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모험. 왜 모험을 해야 되죠? 어떻게 보면 인생은 꽤 길고 그냥 살기엔 되게 심심한 게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험을 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을 깨지 않으면 그걸 넘어설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냥 판사를 했다면 저는 결코 대기업의 부사장이나 네이버 사장은 될 수 없죠. 그죠? 하나를 하고 그걸 하겠다고 그랬으면은 그냥 모험을 하고 옮겼기 때문에 또 될 수가 있는 거고 자기 걸 하나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저는 모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왜 모험이 왜 의미가 있냐면 저는 모험은 우리가 인류 조상님들께도 혜택을 보고 있는 그런 거죠.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고 문명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인간의 피에 흐르는 어떤 모험에 대한 DNA가 있는 겁니다. 맨날 똑같은 것만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새로운 걸 자꾸 먹어보려고 그러고 그냥 자기가 있는 동네에서 농사를 짓고 살면 되는 건데 왜 숲을 넘어서 나가보려고 그러는 거죠? 저희는 그런 DNA가 있고 그런 사람들의 후예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실제로 성취를 이뤄냈고 인류를 발전시켰고 우리의 저변을 넓혔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제가 대략 통계적으로 볼 때는요. 한 10% 사람들이 모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10% 사람 중에서 또 9명은, 10명 중에 9명은 사실은 모험 끝에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모험하다 죽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콜럼버스가 유일하게 제일 먼저 가서 무조건 살았던 사람일까요? 대서양을 건넜던? 아닐 거예요. 바이킹들 중에서도 배 타고 나가다 빠져 죽은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냥 살아남은 사람 성공했죠. 하지만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걸 개척하는 계기가 됐죠.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더라면 지금 그런 미국 같은 건 있지 않을 겁니다. 한 명은 성공을 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제가 볼 통계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여기 한 100명쯤 오셨다면은 아마 10명은 도전을 할 거예요. 그리고 한 명 중이 성공을 하겠죠. 크게. 그게 아주 냉엄한 현실이고 통계입니다. 통계. 예. 나머지 90%가 불행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의미 없는 걸 살았다?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역시 자기 생각이라고, 자기 행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절대 나쁜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왜 이런 얘기,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여기서 오늘을 계기로 좀 더 난 모험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럼 누가 성공하느냐? 모험하는 사람들 중에. 여기는 좀 의미가 있는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명 중에 1명이 성공하더라, 2명이 성공하다. 이건 운만은 아닐 것 같아요. 여기는. 모험이라는 것이 여행과 제일 다른 점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은 여러분이 빈몸으로 떠나도 돼요. 제가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거 들어가 보면요. 해외 여행 가는 대학생들이 가지고 간 배낭 물건 이런 걸 사진 찍어 올리는 걸 많이 봐요. 맞죠? 그죠? 나는 이걸 가지고 왔다. 최소한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렇게 짰다.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막 하는데,
어차피 그래봤자 돈은 가져가는 거고, 뭐 어떻게 해서 다 대충 죽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아무 연락도 없는 아프리카에 나 1년간 들어가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좀 다르죠. 난 아무것도 안 가지고 풍토병 주사도 안 맞고 가겠다. 이건 되게 무모한 거잖아요. 그죠?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험이란 거는 일생일대의 모험이어야 될 것 같아요. 2번, 3번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게 저는 모험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갔다가 되돌아올 수 없어요. 마음 편하게 갔다 왔다가 에이 아니야 다시 원래 걸 다시 할래. 이런 건 모험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배를 태우고 가는 겁니다.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하지만 저기에는 지금까지 아무도 갖지 않았고 겪지 않았던 더 큰 일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부르기 때문에 가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그걸 아무 준비 없이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열정과 준비가 정말 있는 그런 것이었으면 하는 거죠. 많은 준비를 하고 떠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다 같이 나아질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줬다고 그럴까요? 그것이. 여러분이 뭐 어떤 어려운 연구를 해도 좋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내용도 없는 일반적인 얘기를 이렇게 했고요. 뭐 부족했지만 뭐 여기서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학생활을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고 궁금했던 일들 김상원 대표님께서 잘 시원하게 유쾌하게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김상원 네이버 대표님과 함께한 대학생을 위한 시우 특강 꿈꾸는 젊은이와의 소통,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대한민국 최고의 CEO분들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